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우리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인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며 요란한 장맛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 산지에는 짙은 안개가 낄 수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는 약간 주춤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18도에서 2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기온 2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에 구름 많겠고 비 오는 날이 잦겠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낮 기온 30도를 웃돌면서 무더울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실효성과 집행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시가 시민들의 건강한 걷기 운동을 지원합니다. 전국 최초로 건립된 건강걷기센터 운영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평창군이 성장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다 키워드림 1억 5천 평창 플랜을 시행하는데요. 관련 내용 끝으로 전해드리죠. 6월 25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휘발유 가격이 6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기준 강원도 내 주요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49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유 가격도 함께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석유공사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당분간 오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원주소방서는 소방서를 사칭한 사기 사례가 이달 들어서만 6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수법은 원주소방서 직원이라며 과일가게와 세차장, 열쇠업체 등에 전화를 걸어 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소화기와 구급장비를 대신 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주소방서는 소방기관의 물품 구매는 공식 계약서 작성과 직접 구매로 진행된다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올해 8월 말까지 순환사고 대응 태세를 현장 점검합니다. 대상은 도내 소방서 18곳과 특수대응단 2곳입니다. 이번 점검에선 각 소방서의 순환사고 대응 장비 관리 실태와 출동 시 안전관리 표준 운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합니다. 이번 점검은 물놀이철을 맞아 일선 소방서의 순환사고 대응 태세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또 실효성과 한계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티움연구소의 용정순 이사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정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결정한 데에는 어떤 상황적 배경이나 정책적 필요가 작용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이번에 새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13조 2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 1인당 소득 수준별로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신용 체크카드 이런 형태로 지급한다고 발표했고요. 아직 구체적인 사용 시기는 추경 결정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되 취약계층하고 인구 소멸 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게는 더 두텁게 차등 지원하는 방식의 그러니까 보편과 선별을 섞는 방식으로 절충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사실은 이번에 집권한 민주당이 그동안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서 국내 경기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24년도부터 주장해 왔었어요. 그때 예. 이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그만큼 내수가 가라앉고 경제 성장률이 지금 현재 한 4분기 연속 0%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경제가 악화된 데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의 영향도 컸고 제가 봤을 때 또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또 이로 인해 서민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거든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경기 회복 효과를 좀 더 빠르게 단시일 내에 침체된 내수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런 소비 진작 효과가 큰 민생회복 쿠폰 지급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민생회복 소비 쿠폰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보편과 선별을 합친 방식으로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실제로 소비 진작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에 이제 민생회복 쿠폰을 모든 국민에게는 15만 원씩 지급하고 여기에다가 상위 10%를 제외한 사람들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인원이 대략 한 4,235만 명 정도라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차상위 계층하고 한부모 가족한테는 1인당 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게 약 100만 명에 해당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255만 명한테는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데 4인 가족일 경우에 약 200만 원 정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럴 경우에 예전에 2020년대 우리가 코로나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를 분석해 봤을 때에도 이 저소득층에게 분배된 재난지원금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상당히 있었고 또 소비 창출 효과가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실제 2021년도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후에 6%로 10.4%가 급감했습니다. 빈곤율이. 그리고 소비 창출 효과를 분석한 것에 보면 예산 대비 26.2%에서 36%까지 매출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부자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저소득층에게 돈을 주는 것이 소비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부자는 사실 그 돈 받았다고 해서 뭘 특별히 더 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원래 충분히 여유가 있었으니까. 근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 소비 효과가 이거 그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현금을 받게 되면 쿠폰을 받게 되면 소비에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소비 성향이 커지고 그로 인한 승수 효과가 훨씬 더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별 지급 과정에서 실제 왜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냐, 이거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해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긴 하지만, 단기간에 소비를 늘리고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아집니다. 예, 농어촌 인구 소멸 우려 지역에는 1인당 2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방식이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그 인구 스몰 지역에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2만 원씩 지급하면 대략 한 484개 시군에 한 411만 명 정도 되는데요. 예. 2만 원씩 지급한다고 해서 금방 지역 농어촌 인구 스몰 지역이 인구 스몰 지역으로부터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 지방금융발전법에 따라 우리 사회의 지방 소멸 우려 지역들, 농어촌 인구 소멸 우려 지역들이 경기가 심각하게 어렵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서울 수도권보다는 비서울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는 어떤 정치 철학, 지향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예. 그런데 소비 쿠폰이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용 체크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이 되고 사용처도 일부 제한된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지급 방식이 실제 소비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할까요? 네, 일부에서는 이번에 민생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해달라, 지급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민생지원금 지급 목적이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이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 실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생 쿠폰을 통해서 일시적인 경기 부양의 효과를 나타내려면 지역 화폐로 지급해서 단순히 소비 진작을 하는 것을 넘어서 쿠폰이 지역 상권 안에서 여러 번 순환되는 승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세부적인 안은 아직 확정되어지진 않았지만 이 소비 쿠폰을 일정 지역 안에서 일정 기간 안에 소비하도록 지금 대략 나온 거는 한 4개월 안에 소비 쿠폰을 써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 같고요. 또 사용처도 세부안이 마련되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 음식점, 학원, 이런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은 제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사행업종이나 유흥업종도 마찬가지로 제외가 되겠지요. 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과 함께 발표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부분도 얘기를 나눠보면 이게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일괄 탕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지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네, 빚 안 내고 안 갚으면 열심히 일해서 갚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도덕적 해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올 거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 채무자들이 7년 이상 장기채 연체된 채무자들은 대부분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이런 분들이 어차피 빚을 못 갚을 경우에 연체 채권 늘어나고 금리 인상되고 갈수록 힘들어져요.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지금은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는 국민들이 다들 체감할 거라고 보거든요. 사업 실패나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최근에 내수 위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과 같은 일회성 소비 진작 외에도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앞으로의 또 정책을 지켜봐야겠네요. 이사장님,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티움 연구소 용정순 이사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시민들의 건강한 걷기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건강 걷기 센터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걷기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참 좋은 운동인데요. 건강하고 바른 자세로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네, 바른 자세로 걷지 않으면 오히려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네. 시민들이 건강하고 바른 자세로 걷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명륜동에 위치한 국민체육센터 지하 1층에 건강 걷기 센터가 운영을 시작한 건데요. 기존에는 체력 측정만 가능하던 곳인데 걷기 관련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고 또 관련 프로그램까지 진행이 되는 곳입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건강한 걷기 문화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치된 곳인데요. 걷기 관련 센터는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이 센터에는 최첨단 보행 분석 장비와 족저압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걷기를 위해서 평소에 어떤 보행 습관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장비를 통해 분석하고 개선할 점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 검사를 해보고 평소에 걸을 때 불편했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면서 신기해하기도 하고요. 또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이 센터를 찾는 분들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주시 건강걷기센터 조정현 간호사에게 시설 소개 들어봤습니다. 이거는 트레드밀 검사라고요. 이제 런닝머신 위에서 검사하는 건데요. 평소 보행 속도라든지 보행 보폭이나 팔자로 걷는지 안짱걸음으로 걷는지 볼 수 있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평소 걸음 습관이 내가 좌우 무게중심을 어느 쪽으로 걷는지 보고 내가 치중되어 있는 곳으로 걷게 되면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족저압 검사가 있고요. 발의 압력을 보는 거예요. 서 있었을 때 발의 압력, 걸었을 때 발의 압력을 보는 건데 내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족저압을 검사하면은. 건강하고 바른 자세로 걷기 운동을 실천하고 싶으시다면 건강걷기 센터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검사는 무료로 진행되고요. 전화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70-8826-0292번입니다. 다양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나요? 네, 보행 분석 검사와 족저압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보행 검사 분석은 걸을 때 발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네. 거북목이라든지 자세 불균형이 심할 때는 자세 측정기를 이용해서 신체 정렬에 대한 검사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네. 걸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바른 자세를 위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고요. 또 본인의 보행 속도와 보폭, 좌우 균형에 대해서 검사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바른 걷는 습관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예. 걷기를 습관화하고 싶은데 자세나 걷기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특히 어르신들은 함께 확인하고 이렇게 개선점을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전체 검사에는 3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 이 검사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상담과 앞으로 센터에서 걷기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원주시 건강걷기센터 조정현 간호사에게 운영 계획 들어봤습니다. 원주시 건강걷기센터는 시민들의 걷기 실천을 돕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확산시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설립된 걷기 전문 지원 기관인데요. 현대인의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한 만성질환과 체력 저하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 건강걷기센터를 통해 기대하는 가장 큰 효과는 시민들의 걷기 실천율을 높여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일상 속 건강생활을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걷기 운동은 비용 부담이 없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인 만큼 꾸준한 실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있다면 큰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 불편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은 방문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용 방법 안내해 주시죠. 네, 앞서 간호사가 안내해드린 전화번호로 건강걷기센터 사전 전화를 통해서 예약을 하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건강한 자세로 걷기 실천하고 싶은 분들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출산, 양육을 넘어 청년 정착과 돌봄까지 아우르는 다 키워드림 1억 5천 평창 플랜을 추진하는데요. 정책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 들어봅니다. 평창군청의 정성문 기획재정국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자, 다 키워드림 1억 5천 평창 플랜은 독특한 정책의 이름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듯이 단순한 출산, 양육 지원을 넘어서 지자체가 아이 키우는 과정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정책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되는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네. 아시다시피 평창은 아름다운 그 자연과 그리고 건강한 공기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예.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구 감소와 저출생이라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 키워드림 1억 5천 평창 플랜은 단순히 돈을 들이는 정책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에 평창군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인구 감소와 그리고 지역 소멸 위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평창도 예외는 아니고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떠나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줄어들면서 지역의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더 이상 출산을 가정의 책임에만 맡겨드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한 명이 자라는 모든 가정에 지자체가 함께 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출산에서 양육, 교육, 그리고 대학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 시스템인 다 키워드림 1억 5천 평창 플랜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정책의 취지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출생이 지역 소멸과 직결되는 위기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죠. 네. 이런 가운데 평창군이 출산 축하금과 건강보험료 지원 등 실질적인 초기 양육비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주실까요? 네네. 출산을 축하하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요. 아이를 키우는 전 과정을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먼저 출산 축하금은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출생 순위에 따라서 100만 원씩 추가 지급되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는 최대 9번째까지 태어나서 900만 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1인 3만 원 범위 내에서 5년간 지원한 후에 18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요. 산모에게는 6주간의 회복지원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건강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설계한 평창다운 맞춤형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간식비라든가 차량 운행비, 그리고 특별활동비, 그리고 현장 학습비까지 한 연 690만 원의 전액을 군이 보태드리고 있고요. 돌봄센터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등에서는 급식과 간식, 프로그램 활동비까지 꼼꼼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올 1월에는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서 현재 시행 중인데 시행 이후에 실제 돌봄 가정의 이용률이나 만족도, 반응은 어떤가요? 네, 올해 1월 우리 평창군은 아이 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아이 키우는 가정의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 군이 함께 키우는 육아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조례 시행 이후에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께서 정말 필요했던 정책이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주셨고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5월부터 아이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본인 부담금을 첫째와 50%, 둘째 이상은 70%를 지원하고 있고요. 아이 돌보미의 이직률을 감소시켜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아이 돌보미 교통비 추가 지원, 그리고 활동 지원 수당, 장기 군속 수당을 신설해서 아이 돌봄이 처우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하반기부터 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고요. 앞으로도 평창군은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평창형 아동 통합 돌봄이 기존 돌봄 체계와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재원 마련이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또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될지 시간 관계상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네네. 평창 아동 돌봄 통합 돌봄은 아이들이 학교 밖의 시간에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설계한 공공 돌봄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 평창군은 면단위 농산촌 지역이 많아서 민간 돌봄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읍면 돌봄 체계 그리고 긴급 의료 돌봄 그리고 돌봄 전용 차량 확대 등을 통해서 부모님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정책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대학생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 부분이던데요. 이런 파격적인 혜택이 효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정책이 단지 일회성 복지가 아니라 좀 지역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기를 평창군이 발전할 수 있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창군청의 정성문 기획재정국장과 이야기 나눴고요. 오늘 순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